이번 시간에 윗바사나 수행의 실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수행에 임하는 것 의미하면서 배 움직임의 관찰법에 대한 새로운 설명. 배 움직임을 보면서 하는데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꼭 명칭을 붙이면서 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어날 때 일어남, 사라질 때 사라짐. 여기서 배가 불러오고, 이게 어떤 사람이랍니다. 불러옴, 끄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명령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는 꼭 이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일로 와봐라 그럼 거기 안 듭니다. 그냥 저기 이래도 안 쳐다봅니다. 특히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모르는 질문할 때 일제히 다른 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는데 저기 거기 이름 생각 안 나니까 선생님이 일로 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안 되면은 가서 국 찍어갖고 너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분명하게 딱 이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꼭 붙이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 그리고 불러옴, 끄짐 이런 걸 갖다가 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막 배가 불러오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우리가 끄짐이라고는 호칭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 정확한 명칭을 붙이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배의 움직임을 본다. 배의 움직임을 서서히 배가 불러오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만은 이제 배의 중심에다 느낌을 두고 동시로 우리가 들어온과 동시에 배가 부르고 올라오진 않아요. 사실 공기가 쑥 들어오면서 배 밑으로 배 쪽으로 쑥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하면서 배의 움직임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나중에 천천히 코로 들어오는 코끝의 느낌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더 숙달됐을 때 그런 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배가 불러올 때 호칭을 일어남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불러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희는 늘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어남 사라짐을 참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숨을 내어 쉬고 배가 꺼질 때 사라짐. 그러니까 배가 꺼졌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라짐.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이런 거. 그래서 이 갈로 해놓은 거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보시면 갈로 해놓은 이 부분. 요거를 갖다 일어남, 사라짐의 명칭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딱 실행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대상을 관찰하라.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대로 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배에다가 복부 단전 호흡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복부 쪽으로 무엇이 이렇게 숨을 몰아이어 가지고 한참 있다가 내쉬고 이런 거를 하지 말고요. 내 몸 현상 그대로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대로 내 몸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단체에 가면은 억지로 호흡을 단전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어 가지고 멈춰갖고 배를 두드리고 단전에다 힘을 주고 빼내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빨리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대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대로 관찰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배의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 하풍 4대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관계는 바람이죠, 그죠? 바람의 요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 몸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 이런데 등 이런 데서 열이 확 올라오죠. 그런 거 이제 화대 이런 거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열기, 불의 요소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의 움직이면 바람처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바람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론과 끄짐을 깨닫기 위해 실제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대로 관찰해라. 이걸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실제로 일어날 때 어떤 경우에 내가 아주 작게, 그러니까 얕게 숨을 얕게 쉬고 있을 때 내가 그게 딱 느껴지면 얕게 쉬고 있구나,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띠가 동적이죠. 움직이잖아요. 다른 걸 막 이게 보다 보면 숨 쉬는 걸 잊어버리고 숨 쉬는 쪽으로 딱 돌아왔을 때 보면 요까지만 숨 쉬고 있을 때가 느껴져요. 배까지 안 들어오고. 그럴 때가, 그러면은 그것도 알아차려야 될 때죠. 그러니까 내 의식이 가서 접촉하는 장소에서는 다 알아차려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의도적인 것은 엿지 말고 내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대로 관찰한다. 복부는 기본 대상일 뿐이다. 배의 기본 대상, 그러니까 어딘가 기본 대상을 두는데 외부적인 그 개체를 두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작대기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두고 그쪽을 쳐다보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사마타를 할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사마타만 할 경우에 이제 반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대상, 작대기면 작대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뼈다귀 이런 거 하나 어디서 구했는지 하나 갖다 놓고, 어떤 경우에는 밥그릇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탁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뭔가만 쳐다봐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걸 얼른 없애버리고 뭐 뼈다귀 하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야말로 뼈다귀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살아가니까 내 몸속에 일어나는 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살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일상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고를 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를 빼기 위한 기본으로 이제 그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의 수행법은 고를 빼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훈련법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어렵게 우리 보통 말하자 중생은 못하는 걸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의 움직임은 기본 대상으로 삼은 것뿐이며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 나타나게 되면 보는 의식을 관찰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를 보고자 수행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할 때도 그럽니다. 사마타를 할 때도 배를 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인내 이런 글자를 하나 딱 써놔놓고 그걸 생각하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내 그런 글자에 뭘 두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이제 배를 하다가 다른 게 나타나면은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중에 만약에 어깨 통증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깨 통증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울임을 글로 보내는데 주의 기울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띠라 그랬죠. 사띠가 글로 딱 가서 어깨 통증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깨가 왜 아프나 하고 바라보지 마라 그랬죠. 사유 분석을 하지 말고 어떻게 통증이 생기니까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내가 여기에 언제 한번 받쳤다든지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일로 해서 어깨가 아픈 거는 분명하지만은 통증이 오는 거는 현재 오는 거고 실제 하는 거는
앞에 있었던 거 이미 지나간 거죠. 왜 통증이 오는가는 지나간 거고 실제 하는 게 뭡니까? 통증이고, 그리고 통증을 탁 바라보면은 통증만 탁 바라보고 있으면은 뭐가 생겨? 통증 사유를 분석하게 되면 통증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통증 자체만 바라보면 분리가 돼 버리는데, 왜 아픈가 사유 분석하다 보면 사유 분석이 통증을 같이 플러스 시켜가지고 더 욱신거리게 만들어져요. 그 통증만 쫙 들어오면 통증이 커져요. 커지면서 통증의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도 뭐 통증이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 통증을 바라보고, 통증할 때 통증하면서 통증만 보라 그랬습니다. 왜 생기는가는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생기는가를 보게 되면은, 저는 왜 생기는가도, 근데 왜 생기는가도 사유 분석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게 되죠. 저 옛날에 하다가 뒤통수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 뒤통수가 욱신욱신해 하죠. 그 통증이 와서 통증했는데 순간으로 사띠가 통증이 왜 생기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옛날에 그 거실의 뒤에 벽에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걔가 이제 못이 이렇게 단단하게 안 박혀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소파가 해가지고 자꾸 앉으면은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울림이 조금씩 생기면서 걔가 살살 빠져나갔고, 내가 앉는 순간에 탕 떨어져 버려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여기 불룩하게 튀어나왔었어요. 저 머리 골병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뭡니까, 이거 망치라든지 이런 생활 그런 도구를 왜 그 위에 올려놨겠습니까? 그 위에 올려놓은 거 꺼내다가 여기 다 맞아가지고 얼굴이 이마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밑에 내려놓고 이러는데, 그런 게 다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가 욱신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래 돼요. 통증을 보고 있는데 통증만 안 바라보고 사띠 주의 기울임이 사띠가 어느 쪽으로 하냐면, 이게 왜 아프지 하는 쪽으로 갔다 하면은, 그걸 봤다 그러면은 이걸 망상하고 돌아와야 될까요? 그걸 바라봐야 될까요? 생각이 그쪽으로 갔죠, 그죠?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걸 보면서 일어남 하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증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일어나면 그걸 보고 그게 사라진과 동시에 통증이 다시 느껴져요. 아팠지? 하고 느껴져요. 그럼 이미 결과는 왜 아팠는가 나타났죠. 그러면 통증이 심해지면 통증만 딱 바라봐 버리면 빨리 잊어버려요.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은 설명을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칭을 붙이면서 관찰하는 것의 필요성. 자, 우리가 명칭을 붙여라 꼭 붙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학교 다니다가 이제 선생님이 그럽니다. 처음에 첫 학기에 딱 해서 이름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떤 게는 이제 보면서 너 이러면은 짝이 있으면 저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뒤에 아 보고 그랬는데 눈길이 한쪽으로 가니까 앞에 아가 저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탁 불러서 너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학기가 좀 접어들고 이러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하고 눈짓만 저요 하는 줄 안다 아닙니까? 그쵸? 이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그러니까 명칭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붙여야 될 시기가 있다는 것은 놓아도 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명칭을 붙이는 것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보는 의식을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거. 금방 얘기 드렸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탁 일어났는데 통증만 탁 이제 숙달이 되면은 내가 알아서 통증만 봐요. 그런데 숙달 안 된 상태는 왜 아프지? 그래서 그걸 왜 아플까? 이라고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으로 내가 왜 아플까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사띠는 바빠요. 수행할 때 쉴 틈이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수행 중에 놓쳤다 하는 건 사띠가 포기한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네 알아서 보고 갖다 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띠가 딱 있으면 빠르게 움직여서 탁 보고 아 이거 그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원래 있던 대로 가든지 통증이 안 느껴지면 다시 배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의식에 본다는 게 뭡니까?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어깨가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의 이미지나 느낌 이런 게 막 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수행의 초기에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그런 겁니다. 보는 의식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가 분명히 가서 이제 알아차림이 가서 딱 이거다 하고 딱 찍어내는 거 그런 거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야.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생각의 끈에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말려가다가 어떤 분은 그래요.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끝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은 멍하니 앉아있다 끝냈다 이런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멍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영 멍하진 않을 거예요. 아주 별거 아닌 것도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보고 어떤 분은 뭐가 생각났습니까 물어보면은 봄인데 화초를 심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의식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띠가 뭘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찍어주기 위해서 명칭을 붙이면서 이제 보는 의식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띠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수행 대상에 잘 집중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귀찮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래 이런 거 있습니다. 막 내가 여러 가지의 줄거리가 나옵니다. 딱 생각을 이게 딱 하고 있는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의 줄거리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 어떤 영상, 영화 또 책처럼 딱 떠오르면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느낌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잡아서 알아차림인데 일어남 딱 보고. 그러니까 아주 짧게 될 수 있으면은 3단위에서 4단위. 그러니까 한 단위 해도 되고 1, 2, 3, 4개 이상을 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꼭 써줘야 된다. 그리고 명칭을 놓아야 할 시기가 있다. 언제 놓느냐? 잘 될 때. 수행이 진보한 단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행에서 여기 쑥 올라가가지고 배의 일어남 굳이 안 해도 일어나는 것을 딱 보고 있고 사라지는 것을 딱 보고 있으면은 명칭을 안 붙여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한참 동안 여러분들 또 하시다가 안 붙이려고 억지로 안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습관이 되면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어남 하면 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안 붙여도 저절로 알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굳이 안 붙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의 기울임을 다른 대상에 그때는 보내려고 해도 생각나는 거 없나 하고 해도 그것으로 가지 않고 대상에 집중해서 딱 밀착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한참 수행하고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럽니다. 딱 앉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막 일어났다가 그날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짧게는 막 뭐가 일어나요. 그런 걸 알아차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고요 속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런 이제 가 안 떠오르고 배의 느낌만 보일 때가 있어요. 배의 느낌만 딱 보일 때 그 대상이 뭐가 됩니까? 배가 되죠. 그죠? 일어남 사라짐.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본다.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을 굳이 안 해도 배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이게 사띠만 딱 거기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졸음도 그런 식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이는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명칭을 붙이지 않고도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근데 아직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절로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6 감각의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인드리야 상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꽃을 든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꽃을 든 남자, 요새 꽃보다는 남자 이런 게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그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고, 제목이 아니래요. 꽃보다 단고랍니다. 뭐 허니 요리 단고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단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 꽃보다 남자가 제목이 됐는데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했겠죠. 자, 여기 보면은 꽃을 든 남자가 있고요. 요거는 본다는 거죠. 꽃을 한 송이 다 바라보고 이거 그녀에게 줄까 하고 들어보겠죠. 그리고 노래하는 세 남자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를 굽는 부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또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부부가 있고 자식들을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겁니다. 안이 비설 신의 6개를 항상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 6가지의 관찰의 힘이 강해질 때 문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티를 우리가 말하면은, 사티가 뭐냐면은 문직입니다. 알아차림이 문직이거든요. 내 생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티가 딱 지키고 있는데 뭔가 욕망이 탁 일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직이 사티가 딱 알고 너 욕망을, 탐심을 내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과 동시에 알아차리면서 그 자리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체를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벽에, 깨끗한 내 성벽에 함부로 도둑들이 못 들어오게끔 딱 지키고 있는 거, 그걸 문을 닫는다 얘기야. 쉽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방 상태예요. 쫙 들어오면은 아이고 이거 한번 끼워봤으면 참 좋겠는데, 괜찮겠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조금 고민, 많이는 안 해보고 조금 해보고 어떻게 얘기해? 다 부질없는 짓이지 이렇게 하고 보내고. 근데 수행을 점점 하게 되면 깊숙이 들어오는 요 도둑들을 점점점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점점 몰아내가지고 딱 본과 동시에 착착착 그게 순간적으로 다르락 일어나는데, 제가 자꾸 이제 분자 입장으로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하나하나 이게 좀 동작이 떨어진 동작이 이어서 오기 때문에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총을 딱 쏘면은 순간적으로 착 날라오는 거지만은 어쨌든 걔는 속도를 가지고 저기서 내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보면은 탁 영화를 보면 총알을 탁 잡죠. 야, 진짜 저거 신 아니면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총알을 싹 피한다. 그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그걸 분자 입장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접촉을 탁 하고 딱 이렇게 보는 순간에 본 접촉,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딱 접촉 보려고 하면서 딱 보고 거기서 내가 무덤덤하냐, 가지고 싶으냐, 이런 순간적으로 탁탁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제 고를 빼내고 수행력이 탁 깊어지면은 순간으로 그거는 하나의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탁 느끼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 감각의 문을 우리가 이제 닫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육감의 문은 왜 닫아야 하나? 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오염은 노폐물들이 육감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띠는 문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딱 해가지고, 우리 도둑놈 들어오게 합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문 차가닥 잠그죠, 그죠?
집에 있는 문은 착착 잘 잠그면서 내 마음의 문은 잘 못 잠그요. 누구 못 들어오게 이런 거 막 넌 인간이 아니야 뭐 이거 사람이 아니니까 너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감정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사랑도 느끼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괴로움이 없겠죠. 아라한 되은 사람 그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가볼까나 해갖고 듣고 거의 부처님은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들을 사람들하고 함께 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한 며칠 같이 있으면서 아라한이 돼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라한 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인이 여보 이러면 됩니까? 갑시다. 애들도 있고 책임을 져야죠. 이런데 그게 흔들리는 거는 없더라는 거죠. 네, 이미 그에 대해서 모든 감각을 육감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와가지고 애를 앞에서 애가 사정하도록 만들어도 안 되고 나중에 애를 패도 왜 패면은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애를 때리냐 이러면서 흥분하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거에 대한 그 때리고 하는 그 자체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게 나중에는 이제 다 이렇게 이미 우리 모든 것은 이렇게 영속되지 않죠.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하고 그 다음에 고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 무아를 깨닫게 되는 이런 것까지 가죠. 그래서 그 애도 나중에는 무상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감정도 계속 연결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노폐물을 빼내도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이제 어떤 통에 빼냈는데 계속 들어오면은 똑같아 아닙니까? 그죠? 그죠? 지금까지는 쌓았기 때문에 쌓아놓기 때문에 힘들었고 쌓아놓은 걸 이제는 부어버렸어요. 그죠? 부어버리가 빈통을 만들었어요. 빈통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빈통을 깨끗하도록 그대로 유지를 못 시키고 들어오면은 집어넣고 또 빼내고 집어넣고 빼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 하나도 찌꺼기가 없느냐 이런 거 하나 물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통 속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더 편하다. 그게 이제 아라한의 단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고 비우고 그런 속도가 좀 빠르죠. 빠르고 어쩌면 구석에 이렇게 안 나가려고 이렇게 우리 사각지대 있죠. 그죠? 네, 자동차도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구석에 나는 아니에요 하고 앉아가 있는 거 없는가 한번 살살 뒤져볼 만도 한다는 거. 그 오늘 보면 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려고 당겨도 어떻게 보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있으라 했다가 무심하게 대하며 걔도 빠져나갑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질질 끌고 내 몸에도 안 나가려고 뭡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더 먹으려 한다든지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려 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심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맛있어 더 먹고 싶어 이거 맛없어 안 먹어 이러는 것도 뭡니까? 육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옛날에 이거 먹어보니까 맛없더라. 그래서 지금 안 먹어. 옛날에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지금 이거 좀 더 먹어야 되겠다.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단순한 거지만, 야, 요즘은요, 참, 이제 평생교육 이러면은 학교, 정규교육, 대학까지 요 교육을 딱 빼놔놓고요. 그러니까 초등교육부터, 그 다음에, 고등교육, 대학까지 딱 그 정규교육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평생학습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어린이들 오감 발달 교육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극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걸 발달 교육 해가지고 더 맛있는 거, 더 보기 좋은 거, 더 냄새 좋은 거, 더 듣기 좋은 거, 더 부드러운 거
그런 걸 찾아 끝없이 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혹시 고구마 빼떼기, 그죠? 우리 그거를 갖다 놓고 드시라고 하면 지금 맛있게 드시실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어쩌다 그걸 촌에서 어떤 할머니가 갖고 와가지고 고구마 말린 것이다 하고 먹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걸 뭔 맛으로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럽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참 맛있었다. 근데 우리 입은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이 그 말로 달켰다 그러죠. 그래 돼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 김일성 과자 이런 거 먹었습니다. 왜 또 이름이 김일성 과자가 됐는지 모지고 딱딱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걸 와자작 씹어 먹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걸 봉지에 들은 걸 사갔습니다. 애들이 이딴 걸 어디서 사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일주일째 뚜껑만 열어놓고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걸 하나씩 드셔요. 이거 안 좋아서 이제 지금 안 드시는데, 어머니는 이제 옛날에 먹었던 그런 게 있고요. 애들은 안 먹어보니까 이런 걸 어디서 샀냐고 이제 자기를 자꾸 먹으라고 주니까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보고 듣고 말하고 맞고 맛보고 부딪히고 생각할 때마다 6~8식을 관찰하는데 성공할 때 실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집에 딱 갔더니만 우리 집에서 먹는 간하고 안 맞는 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친척집에 갔는데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한 상을 가득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밥을 먹으면 국하고 밥이 있으면은 국부터 먼저 딱 떠먹죠. 국을 딱 떠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간을 안 했나 보다 하고 다른 반찬을 집어 먹었는데 간이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일정한 간이 안 돼 있으면 감칠맛 이런 걸, 감칠맛 이거 참 표현하라면 감칠맛 혓바닥에 싹 감기는 거 있죠. 참 이런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느끼고 그냥 차라리 짜보면은 물이라도 부어 먹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놨어요. 그래서 또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전 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내보고 하시는 말씀이 입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찬이 이거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왜 집에 저 집은 음식이 싱거울까? 니도 그래 느꼈나? 우리도 그래 느꼈다? 뭐 이렇게.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안주인께서 당뇨예요. 그 당뇨가 걸리니까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의 입에 맞춰가지고 반찬을 해놓으니까 일반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 집 식구는 다 그렇게 해서 먹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근하게 차려놓으면 어떻게 먹어줘야 됩니까? 밥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아주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20년 뭐 전에는 뭘 모르죠.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안 먹고 밥은 밥맛은 그대로니까 그렇게 먹고 왔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의식을 딱 하면서 이거는 간이 안 맞다 하니까 맛이 없다 판정을 하고 안 먹어야 되겠다 판정을 하고 그렇게 행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거부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 보고 두부를 왜 넣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의 모든 법문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섯 감각의 문을 닫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설법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가치는 경전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내가 그걸 실천하는 데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성공할 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걸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을 때, 그 어느 스님이 그랬다 안 합니까? 이거 부처님의 나라가 인도였죠. 인도에 가면 인도가 뭐가 유명합니까? 카레가 인도, 그죠? 그래 이제 인도에는 꼭 또 오른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먹습니다. 저는 인도 여행 가면은 숟가락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제 막 나의 의식이죠. 내 손은 더럽다, 내가 내 손을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들의 방식대로 먹어줘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느 스님이 탁 가서 보니까 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고봉을 접시에다가 밥을 고봉으로 탁 담아가 그 위에 노란 카레를 탁 담아놨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탁 올라오더래요. 그걸 딱 쳐다보니까네, 똥인지 카레인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퍼뜩 느껴지길래 빨리 알아차림하고 그걸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길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안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감 관찰을 게을르게 하게 되면은 여섯 감각의 문이 닫히지 않고 정신적 오염원이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로 그 결과는 괴로움이 연속이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이 사라질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어느 날 이제 옆에서는 맛이 뭐 이래 이럴 때 내가 잘 먹고 있다. 근데 이렇게 왜 이 감각을 어떤 식으로 관련하면, 평소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의미하면서, 음미를 하면서 100번을 꼭꼭 씹으라. 그러면은 그 속에서 단맛도 나오고 짠맛도 나오고 뭘 느끼면서 우리 뭡니까, 혓바닥에 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딱 먹으면 참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식품 이게 무슨 맛이니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왜 나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식품 해서 딱 어느 정도 씹혀졌다 하면 삼킴, 씹다가도 삼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식품 순간적으로 넘어가면 삼키려고 함을 빨리 느끼고 삼키려고 삼킴 이러면은 밥 못 먹습니다. 그죠? 또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맛을 내가 이렇게 느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음식에 대한 괴로움이 별로 없겠죠. 저는 요새 좀 잘 먹는 편입니다. 뭐든지. 자, 자수행 시 집중을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된다. 자수행하는 동안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눈으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눈을 떠서. 이게 대개는 이제 사마타를 하게 되면 반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뒤에 불상을 보시면은 부처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죠. 이걸 반개한다, 수행하는 모습이다 그러시는데, 눈을 감고 하셔야지만이 어떤 영상이 내 눈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눈 뜨고도 해봤거든요. 마루에서 하면은요, 마루의 결을 보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동글동글하고, 요거는 길쭉하고, 요거와 요거 사이는 몇 센치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걸 하고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에 입문한 지 한 15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저는 어머니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어머니 손에 끄달리가 많이 다녔습니다. 잠깐 제가 안 갔죠. 왜 그러냐면은 불교를 몰랐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분명히 알고 나니까 이런 것이다 하고 되더라고요. 그때 진전이 빨랐죠. 눈을 뜨면 안 되는 이유가 눈과 함께 보이는 대상 쪽으로 향하게 되고 집중이 깨어져 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다가도 눈을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눈 참 뜨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행력이 깊어지면 알람 떼라 그랬죠. 어떤 분은 전화기 알람 걸어놓고 막 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알람을 내지 해놓고 이러면 어떤 게 시간 언제 가노 이러면서 뜨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의지를 하기 때문에 금방 가버리면 빨리 울리겠지만 금방 가지 않으면은 시계에 울리는 시간만 기다리고 그 기다린 동안 어떻습니까? 나는 느낌이 이제 뭔 생각이 드는 거 지엽다. 그걸 지엽다 하는 생각의 딱 본성이 뭐냐 하면은 불쾌하다. 아 피곤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들어간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에 의지하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수행이 깊어지면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1시간을 하려고 시작을 했지만은 하고 나니까 1시간 10분이 됐더라. 괜찮고요. 했지만은 40분이 됐더라. 아, 이 정도 하면 40분이니까 하고 그러니까 깊어지면은 굉장히 길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참배 사회도께서는 그런답니다. 뭐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은 벌을 준답니다. 그 벌이 뭐냐 하면은 좌수행을 길게 하는 거 이걸 벌을 준답니다. 몇 시간을 수행시키는 거 그런 벌은 받아도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요 보시면 눈을 번쩍 뜨고 하고 있죠. 그러면 볼 거 다 봅니다. 저 어디 가서 잠깐 봤더니만요. 수행하는 도중에 얼굴은 가만한데 눈은 어떻게 일로 저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눈내리 깔고도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눈 가는 거 보는데 그게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지. 요렇게 요 이제 수행하는 여자처럼 눈을 번쩍 뜨고 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눈을 감고 눈을 뜨려는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뜨려고 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삿띠를 보내서 딱 보고 관찰하게 되면 그 욕망이 사라져 뜨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눈을 뜨려고 하고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쳐다보면은 걔만 계속 쳐다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꼭 뜨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뜨려고 한 명령 내려 뜨면 돼요. 그런데 뜨면은 지금까지 했던 게 손해본다는 수가 있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몸도 어떤 경우에는 막 이제 다리도 펴보고 막 손도 꼼지락거리보고 이 손 저 손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이 산란하다. 이게 집중하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불상처럼 꼼짝 않고 고요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대상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수행 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경우와 요령. 그러면 죽고 싶은데 바꾸지 말까요? 이렇게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죽지 마시고 그만 일러 죽을 필요는 없죠. 그죠? 예외로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죠. 몸이 앞으로 구부러진 경우. 우리 수행을 막 하다 보면 그 수행하는데 빠져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허리를 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 쪽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의식하면은 펴려고 하면서 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움직이는 경우죠. 그 움직이면 눈 뜨지 않고 의식을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경우고요. 어떤 경우에 되게 하다 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삼매력이 예뻐지면 도저히 해놓고 제가 한번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경우 발이 저린다든지 너무 괴롭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울고 싶다 이런 게는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럴 때마다 움직이면은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일어나서 보수행 행선을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어쩐지 이거 그린다고 시간 진짜 걸렸습니다. 그 이제 이런 거 이제 이제 보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걷는 거를 하는 게 차라리 앉아서 힘이 들면은 일어나가지고 이제 1단계부터 천천히
이제 오른발 왼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앉아가지고 이제 막 또다시 자리를 잡고 하는 거. 그래 요렇게 이제 1단계 3단계 6단계를 이제 그걸 갖다가 10분 1시간 하지 말고요, 한 20분만 딱 해도 이제 6단계만 이제 몇 분 해보면은 몇 분, 한 10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착 안정이 돼요. 그럴 때는 딱 돌아와서 다시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행 방법에 대한 보충 설명. 주위를 둘러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두리번 해서 막 여기저기를 보지 마라, 이런 겁니다. 옆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뭐가 있나, 내 주위에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처에 갔어도 막 주위에 경치가 있어요. 근데 경치를 보려고 갔으면은 경치만 보시고, 내가 이제 그 행선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나갔으면은 주위를 보지 말고 행선만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서는 안 되고, 행선할 때 눈 감으면 됩니까? 안 되죠. 넘어집니다. 그래서 행선할 때는 눈을 감때 밑으로 내려 떠서 눈을 2, 3m 전방에 두고 한다. 바로 밑에 하면 목이 아파요. 그래서 나의 키의 수준에 맞게 2, 3m 전방에 두고 이제 눈을 두고 하는 거죠. 1단계는 10분, 3단계는 이제 듬, 나감, 다음 요게 되겠죠. 1단계는 오른발, 왼발 이렇게 되고요.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라. 그래서 10분, 40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5단계 해도 되고 6단계 해도 되고 7단계 해도 되고 그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한다, 이런 거예요. 뭐 5단계, 6단계, 7단계는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들려고 함, 듬, 가려고 함, 감, 놓으려고 함, 놓음, 디딤, 요게 7단계가 되겠고요. 바로 이제 우리가 듬 해놓고 가려고 할 때요. 듬 해놓고 나가려고 함, 그러니까 한 단계를 줄인 게 5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6단계는 이제 놓음 하면서 바로 디뎌버리는 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7단계로 한 거는 하나 더 세심하게 나누은 단계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면은 7단계 하다가 6단계 하다가 5단계 하다가 3단계 이런 식으로 내게 맞는 걸 좀 하는 거예요. 하다가 3단계에서 잘 되면은 다시 6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다시 올리도록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밑에 바닷물이 있는데 작대기 들고 건너가고 있죠. 이런 거는 아주 천천히 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 그림을 따가온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러니까 1단계를 하더라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천천히 할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천천히 걷거나 행동하는 것의 가치는 동작과 의도를 관찰할 수 있다. 내가 가려고 한다 하는 의도를 알고 내 동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동작을 내가 의도와 동작을 알아차리면 세상에 범죄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때리려고 아니면 누구를 음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천천히 하게 되면은 아마 세상은 뭐 재미는 없겠죠. 그 사건이 일어난 걸 재밌다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러면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즘 뭐 여자 탤런트가 자살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방송에서 굉장히 크게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자신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죽어버렸는데 지가 죽으면서 거물을 다 쳐놨겠죠. 그죠? 확 쳐가지고 끌고 간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나의 욕심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됐죠. 안 된 거는 왜 안 됐을까요? 수행을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수행 잘 하게 되면은 죽을 때 어떻습니까? 안 괴롭다. 잘 죽을 수 있다. 잘 죽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일상적 행위의 관찰에도 적용이 된다. 저는 옛날에 찌개 종류만 먹으면 입천장이 한 불씩 벗겨졌습니다.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뜨거우면 막 그냥 딱 먹고 막 그냥 막 내려갈 때
입천장 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뜨겁다는 걸 다 알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상적인 행위를 할 때도 그걸 천천히 하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더라. 식사, 목욕, 탈의, 탈복은 옷 입고 벗고 하는 거 등도 천천히 동작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 목욕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굉장히 정갈하게 할 수 있다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동작을 따라 잡을 수 있다. 저는 진짜 양치 하나만은 참 야무지게 합니다. 눈을 딱 감고요. 눈 감으면은 이거 딱 느낌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이런 거 일일이 안 합니다. 함도 순간적으로 되고 가서 치고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꾸석꾸석 위에 저 안쪽까지 막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달고 있는 게 좋겠다. 내 거를 그 생각을 합니다. 인공뼈까지 이어야 된다. 돈도 몇백씩 들고요. 그 다음에 의도와 동작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이 동작을 하려는 의도,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의 관계를 이게 연결된 관계라든지 그리고 내가 순수하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조차 전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행위나 함부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도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쌓이지냐 하면 한마디로 업장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업이고 못한 것도 업이지만은 괴로움을 쌓는 거는 어떤 겁니까? 좋은 것도 괴로울 수가 있어요. 나쁜 것, 싫은 것도 괴로울 수가 있어요. 왜? 좋은 거를 좋은 것이라고 담아 놓으면은 그 좋은 것이 다음에 안 좋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불법은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걸 개념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물질 존재 자의 개념을 파괴를 한다 이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살았는데 굉장히 악처를 만났어요. 부인이 정말 못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못됐다 이러면은 뭐 우리는 떠올리는 사람 있죠. 소크라테스의 부인 이름을 잊어버렸으면 제가 신문에 낼 때 그 부인의 이름을 찾아가지고 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그렇게 악처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 이상으로 남편을 괴롭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술 먹으면 넌 죽었어. 그리고 이제 작기 일치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이제 농사만 짓고 밥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부인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저거 언제 빨리 안 죽나. 말은 못 꺼냅니다. 그랬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부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남편은 속으로 어떻습니까? 으쌰,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인이 죽기를 이제 기다렸죠. 근데 부인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서 이제 내가 죽는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귀신이 돼서 밤마다 네 꿈속에 나타나서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고 가만 안 둘 거야. 잘못할 때는. 내가 죽어도 너는 이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만약 했다가는 밤마다는 죽을 줄 알아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무지 좋은 거예요. 잘 죽었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죽은 게 뭘 나를 어쩐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죠. 세상이 편한 거예요.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있고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슬 읍내에 나가가지고 술을 한 잔 마셔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떡 술을 마시고 집으로 또 들어와서 이제 저한테 그래 죽은 지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탁 잤는데 웬걸 꿈에 딱 나타난 거예요. 너 술 먹고 내가 못 나타난다고 엄청 좋아했지. 웃기지 마. 너 술 먹고 오늘 내 욕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꿈이겠거니 이거 뭐 이러다가 말겠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친구들하고 노름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갔는데
딱 알고 너 노름했지. 내가 널 모를 줄 아니.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내 죽었다고 또 여자를 만나. 참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요건 모르겠지 하면서 이불 속에서 욕했던 거 이제 혹시나 이제 귀신이 들을까 싶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죽은 네가 뭐 한다고 이러면서 이불 뒤집어서 욕을 막 퍼부었어요. 그러고 이제 딱 잤는데 또 그걸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남자가 말라가는 거예요. 맨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마다 자기 한 거를 그날 있었던 걸 그렇게 다 알고 꿈속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제 유명한 노인이 있어서 찾으러 갔어요. 저 너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대. 쭉 살았던 거 부인이 죽은 거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꿈속에 나타난다는 거 이걸 다 부인이 이제 그랬다 하면 지금도 괴로워서 못 살겠다. 어찌저기도 나타나고 욕실컷 들어먹고 이렇다. 나 좀 살려줘서 그래 이제 살려주쇼 이러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까만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딱 묶어가지고 딱 주면서 넌 이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걸 펴보지도 말고 절대로 내일 이렇게 이게 가져갔다가 네가 내한테 올 때까지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언젠가 오게 될 건데 올 때까지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근데 이제 사람이 이거 까만 이래 주머니 안에 들은 걸 보니까 만져지죠. 이거 만져보지 마라 했는데 뭔가 알려고도 하지 마라 했는데 만져보니까 조약돌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조약돌이잖아요. 그래서 알라고 하지 마라니까 이랬는데 조약돌 맞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개인가요? 물어보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니까 열어보지도 말고 그걸 절대로 세워봐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것만 하지 마라. 조약돌인 걸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 이제 밤에 이제 잠을 또 자는데 또 나타났어요. 네가 내를 안 보겠다고 도사를 찾아가고 그런 것까지 다 했냐고. 또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막 어디 나를 안 보겠다고 그렇게 괴롭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모르겠지. 짠 그걸 보자기를 꺼내면서 네 이거 뭔지 모르지. 이렇게 내가 그걸 왜 몰라. 조약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까지 알고 있으니까는 보통 귀신이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몇 개 들을게를 물어봐라 그랬거든요. 조약돌인 걸 맞추게 되면은 그럼 몇 개 드릴게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부인이 뿅 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몇 개 들을게 딱 물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없어졌어. 없어졌네 생각을 하고 이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잤는데 그 다음날 꿈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이제 자기가 밤마다 나타나서 그랬는데 한 열흘 잤는데도 꿈속에 안 나타난 거예요. 술도 마셔보고 또 친구하고 놀아도 보고 이런데 안 나타난 거예요. 이야 그 사람 진짜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다 갔어요. 도사님 정말 영험하십니다. 이랬더만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게 이게 무슨 작용을 했습니까? 생각해보게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인이 나타난 게 아니네. 가짜 마누라가 나타난 거네. 그 가짜 마누라 어디냐? 네가 만든 것이다. 네가 그거 조약돌이란 것까지 알았지 않느냐? 그랬대. 몇 개인가 알았나? 그러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꿈꾸었던 거는 그 의식에 매달려 가지고 부인이 그럴 거라 하는 것을 자기 의식에 딱 심어 놓고 그러니까 맨날 밤에 지가 만든 가짜 부인에 의해서 시달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야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줄 모르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게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가짜 귀신 부인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